우에 김치 냄새 너무 역겨워.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거 아니냐? 이런 쓰레기 음식은 니네 나라 가서나 먹든가 해. 나 진짜 토할 거 같거든? 근데 한국이 어디야? 코리아? 그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겁나 조그만 벌레만한 나라? 그냥 흉내만 내는 작은 나라 아니야? 너네 문화도 없으면서 맨날 일본이랑 중국 베끼잖아. 맞아. 니네 나라 국기는 그냥 빨갛고 파랗고 검은 것뿐이잖아. 그냥 줄 몇 개 긋고 색칠놀이 한 거로밖에 안 보이던데?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입맛과 손맛을 지녔지만 유학길에 오르자마자 차가운 현실에 부딪혔다. 기숙사 식당에 퍼지는 비웃음, 몰려든 학생들의 손가락질. 민수의 손이 떨리며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는 그 순간 자랑이 아닌 수치심의 상징으로 변해갔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대학교 기숙사. 오후 5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에서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민수는 3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를 그리워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마지막 김치 한 포기로 끓인 찌개였어요.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붉은 국물을 보며 민수는 잠시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어머니가 장독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하얀 무와 푸른 배추가 빨간 양념에 버무려지던 그 순간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민수야, 김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이야.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다 이렇게 담가 드셨단다.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치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기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올렸을 때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백인 룸메이트 마크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우에, 김치 냄새, 역겨워. 마크의 얼굴은 정말 역겨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썩은 생선을 맡은 것처럼 입을 벌리고 헥헥거렸어요.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어. 마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가스레인지 불을 줄였습니다. 미안해. 금방 끝날 거야. 내가 요리하는 시간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마크는 듣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런 쓰레기 음식은 네 나라 가서나 먹어. 왜 여기서 이런 냄새 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마크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방에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온 한스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그냥 일본, 중국 흉내내는 작은 나라잖아. 한스는 팔짱을 끼며 비웃었어요. 냄새나는 음식이나 먹고 말이야. 자기 문화도 없으면서 뭘 자랑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도 합세했어요. 정말 역한 냄새네. 마르코는 손으로 코를 꼬집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우리 기숙사가 다 망가지겠어. 이런 냄새가 벽에 배이면 어떻게 해?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화학무기야?
카를로스는 과장된 몸짓으로 기침을 해댔어요. 정말 숨막혀 죽겠다. 이런 테러는 처음 당해봐. 프랑스 학생 피에르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시아 음식은 다 이렇게 냄새가 나나? 정말 비문명적이야.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누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기숙사 관리소에 말해야겠어.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빠져서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땡그랑하는 금소금이 조롱의 웃음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하하, 제바, 완전 당황했네. 김치보이 등장. 냄새 테러범 체포. 학생들의 조롱은 더욱 거세졌어요.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김치 테러범의 현장. 구독자들이 완전 웃을 거야.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은데?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왜 이럴까?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데 왜 여기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걸까요? 프랑스에 온 지 이미 1년이 넘었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샐러드 같은 간단한 음식만 해 먹었거든요. 오늘이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끓인 날이었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어머니가 그리워서 용기를 낸 것이었는데, 민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주워들며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김치가 이상한 음식인 걸까요? 혹시 우리나라 음식이 부끄러운 건 아닐까요? 복도에 모인 학생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냄새 지독하다. 앞으로 조심해야겠어. 코리안 룸메이트는 마늘 폭탄이라고 불러야겠어. 아시아인들은 다 이런가? 중국인들도 이상한 거 많이 먹잖아. 일본 음식은 그래도 깔끔한데. 민수의 가슴이 쪼그라들었어요.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한국 음식이 이렇게 조롱받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김치가 정말 이상한 음식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 좀 해.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 공동생활에서 이런 건 예의가 아니야. 학생들의 말이 화살처럼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크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면 룸메이트 바꿔달라고 신청할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네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 이 냄새 때문에 공부도 안 돼.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완전히 끄고 냄비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자 복도의 웃음소리가 조금 멀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휴! 냄새가 언제 빠질까? 창문 더 열어놔야겠어. 혼자 남은 방에서 민수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파리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이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수야, 김치 많이 담아놨으니까 잘 챙겨 먹어라. 어머니는 인천공항에서 헤어질 때까지도 김치 걱정만 하셨어요. 우리 아들 몸 상하면 안 되니까. 프랑스 음식만 먹으면 속이 쓰릴 거야.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김치통을 꼭꼭 눌러 포장하던 모습. 이게 다 떨어지면 편지 써라. 금방 보내줄게. 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야. 맛있게 먹어야 해. 하지만 지금 그 김치 때문에 민수는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김치가 여기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어요.
민수는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봤어요. 아직도 김치찌개가 따뜻하게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붉은 국물 위로 김치 한 조각이 떠 있었어요. 두부와 돼지고기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이상한 음식인가? 민수는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신맛과 매운맛, 그리고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였습니다. 젖산 발효로 만들어진 그 특유의 깊은 맛.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그 맛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맛마저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룸메이트들의 조롱하는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쓰레기 음식, 냄새 나는 음식, 작은 나라, 문화도 없는. 밖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 참을 수 없었어. 우리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당연히 말해야지. 공동생활인데. 다음부터는 조심할 거야, 분명히.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김치는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음식일까요? 아니면 정말 냄새나고 이상한 음식일까요? 외국인들 눈에는 정말 역겨운 냄새로 느껴지는 걸까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 온 그 맛이 이렇게 조롱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민수는 김치찌개를 다 먹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날까봐 무서워서 몰래 싱크대에 버렸어요. 붉은 국물이 하수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이렇게 버리다니.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고 방 안 공기를 다 갈아치웠습니다. 찬 바람이 방 안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김치 냄새를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한국 음식이 부끄러운 걸까요? 혹시 김치 냄새가 정말 역겨운 걸까요?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우리 문화가 정말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민수에게 김치는 더 이상 고향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담그신 그 김치가 이제는 민수를 괴롭히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날부터 김치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날까봐, 또 다른 모욕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민수는 결국 프랑스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김치 공장 앞에 서 있었어요. 김치나라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이곳은 민수가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활기차지 못했습니다. 대형 식품 회사들이 만든 김치에 밀려 어머니의 김치 공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62세의 어머니 박순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배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고생했구나. 어머니는 민수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프랑스에서 많이 힘들었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모욕적인 일들을 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민수는 어머니를 도와 김치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포장하는 일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프랑스에서 당했던 그 모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쓰레기 음식,
냄새 나는 음식.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셰프가 파스타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는 정말 세계 최고죠. 진행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프랑스 요리와 함께 서양 요리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광고가 나왔어요. 화려한 음악과 함께 웅장한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세계 요리 올림픽 파리 개최. 민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전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모입니다. 각국의 전통 요리로 겨루는 최고의 무대. 우승자에게는 100만 유로의 상금과 세계 최고 셰프의 영예가 주어집니다. 화면에는 각국의 셰프들이 자신들의 요리를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프랑스의 코르동 블루, 이탈리아의 파스타, 일본의 스시. 모든 요리가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김치로 세계를 뒤집겠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롱을 박수로 바꾸고 말겠다. 김치가 쓰레기 음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겠어. 민수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세계 요리 올림픽 참가 신청 방법을 찾아봤어요. 각국 대표로 참가하려면 국내 예선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예선은 2달 후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민수는 밤늦게까지 대회 규정을 읽어봤습니다. 전통 요리 부문이 있었어요. 각국의 고유한 전통 음식으로 겨루는 부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민수는 눈이 반짝였어요. 김치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 대회에 나가려고 해요. 어머니는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췄어요. 요리 대회? 네, 세계 요리 올림픽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계 대회라고? 김치로 나가려고 해요.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치가 얼마나 훌륭한 음식인지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김치가 세계 어디 음식에도 뒤지지 않지. 어머니가 도와줄게.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어요. 민수야, 정말 김치로 대회에 나간다고? 이웃집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김치? 냄새나서 서양 애들이 먹겠냐? 그냥 한국에서나 먹는 음식이지. 마을 이장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너만 창피당한다. 외국 사람들 입맛에 김치가 맞을 리 없어. 차라리 불고기나 비빔밥으로 해라.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김치로 할 거예요. 김치야말로 우리의 진짜 음식이에요.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도 말렸어요. 민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김치는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음식이야. 외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자극적이지. 심지어 어릴 때 친구들도 비웃었어요. 야, 박민수. 정말 김치로 나간다고? 미쳤나? 김치가 뭔 세계 음식이야? 그냥 집에서 어머니나 도와드려. 친구들의 조롱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니들은 몰라. 김치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건강한 음식인지. 발효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의 프로바이오틱 음식이야. 친구들은 킥킥 웃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 그게 뭔 소리야? 그냥 맵고 신 음식이잖아. 정말 철없다, 철없어. 민수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만은 민수를 믿어주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는 네 편이야. 김치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음식이야. 할머니, 증조 할머니부터 이어온 우리의 보물이지. 그날 밤 민수는 김치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역사, 영양학적 가치, 발효 과정의 과학적 원리까지 모든 것을 다시 배웠어요. 김치는 단순한 절임이 아니야.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맛의 조화야. 비타민C,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한 완전 식품이지.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민수를 본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김치로 세계대회 나간다던데. 정말 철없다. 부모가 뭐 하길래 저런 헛된 꿈을 꾸게 놔둬? 민수는 귀가 따가웠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민수 어머니, 애 좀 말려봐. 김치로 무슨 세계대회야. 창피만 당하고 올 텐데.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민수를 지지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김치는 정말 훌륭한 음식이에요. 민수는 어머니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매일 새로운 김치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만두까지. 김치를 활용한 모든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것만으론 안 돼.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요리를 만들어야 해. 김치의 진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리 말이야. 그때 텔레비전에서 또 다른 요리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프랑스 미슐랭 스타 셰프가 말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이죠. 재료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스토리. 그래, 김치에는 우리 민족의 천년 역사가 담겨 있어. 그 스토리를 요리로 풀어내면 돼. 민수는 새로운 의욕에 불탔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냉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동네 정육점 아저씨가 말했어요. 민수야, 그냥 포기해라. 김치는 한국에서만 통하는 음식이야. 외국 나가서 망신만 당할 거야. 이발소 아저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현실을 몰라. 김치가 무슨 세계 음식이야. 차라리 치킨이나 피자 배워라. 하지만 민수는 더욱 확신에 찼어요. 프랑스에서 당했던 그 모욕이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음식이라고? 냄새 나는 음식이라고? 그럼 내가 증명해 보겠어. 김치가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지 말이야. 민수는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했습니다. 김치를 이용한 새로운 요리법을 세계인들이 놀랄 만한 창작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는 그런 민수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는 네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 꼭 해낼게요. 김치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민수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김치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2달 후 파리. 세계 요리 올림픽 대회장인 팔레데 콩그레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대회장 입구에 섰어요. 캐리어 안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 김치에 우리 가족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 어머니가 공항에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신 있게 해라. 우리 김치가 최고야. 하지만 대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홀 안에는 각국의 대표 셰프들이 모여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는 송로버섯과 푸아그라를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는 최고급 파르미지아노 치즈와 수십 년 숙성된 발사믹 식초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어요. 일본 대표는 최고급 참치와 와사비, 그리고 수백 년 된 된장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재료가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민수가 김치통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각국 기자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 저게 뭐야? 프랑스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김치라는 한국 음식이래. 정말 냄새가 독특하네. 이탈리아 기자가 코를 찌푸렸습니다. 이걸로 요리를 한다고? 독일 기자가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김치보이 등장. 이거 완전 웃기는데? 기자들이 민수 주변을 둘러싸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매우 높아요. 하지만 기자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발효? 그냥 썩은 거 아냐? 냄새 정말 지독하다. 이걸 어떻게 먹는 거야? 프랑스 텔레비전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걸 먹나요? 다른 음식은 없나요?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에요. 1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 음식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1000년? 그렇게 오래된 음식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서양 요리에 비하면 너무 원시적이네. 이때 각국 대표 셰프들도 하나둘씩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대표 셰프 피에르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이게 한국 요리야? 정말 냄새가 독하네.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우리 파스타와는 차원이 다르군. 이런 걸로 어떻게 경쟁하려고 하는 거야? 스페인 대표 카를로스가 비웃었어요. 이거 정말 음식이야? 마늘 폭탄 같은데?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무대였고 김치의 명예가 걸린 자리였으니까요. 김치는 단순한 절임이 아닙니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복잡한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과학적인 음식이에요. 하지만 일본 대표 다나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발효? 우리 된장이나 미소가 훨씬 고급스럽지. 김치 같은 건 그냥 시골 음식이야. 일본 요리의 세련됨과는 비교할 수 없어. 다나카의 말에 다른 셰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일본 요리는 정말 예술이지. 김치는 너무 거칠어.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치도 충분히 예술적인 음식이에요. 재료 하나하나의 조화가 완벽해요. 그때 독일 대표 한스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예술? 이 냄새 나는 걸로. 정말 웃기는 소리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순진하네. 한스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치통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올렸습니다. 직접 맛보세요. 그러면 김치가 얼마나 훌륭한 음식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멀리 물러섰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패스할게. 냄새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못 견디겠어.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재미있다는 듯이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화제가 될 것 같은데? 김치보이의 도전.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날 거야. 민수는 굴욕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김치는 우리의 자랑이야. 당당하게 해라.
민수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치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중 하나예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이기도 하고요. 그러자 프랑스 기자가 비웃었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니잖아. 약이랑 음식은 다른 거야. 우리는 요리 대회에 온 거지 건강강에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다른 기자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 여기는 요리 대회장이야. 건강식품 박람회가 아니라고.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영국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김치가 프랑스 요리나 이탈리아 요리보다 맛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김치로 이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믿어요?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확신이 흔들렸어요. 정말 김치로 이 화려한 서양 요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민수가 망설이는 사이 일본 대표 다나카가 또 다른 공격을 가했어요. 김치? 원래 우리 쯔케모노에서 나온 거잖아. 한국은 문화 자체가 일본에서 전해진 거야. 독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다나카의 말에 민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김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에요. 하지만 다나카는 여유롭게 웃었어요. 증거라도 있어?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이 먼저야. 한국은 그냥 따라한 거지. 주변 사람들이 다나카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일본 요리가 더 정교하긴 하지. 한국 요리는 너무 자극적이야. 세련되지 못해.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김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 온 그 맛이 이렇게 모욕받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회 진행 요원이 나타났어요. 참가자 여러분, 잠시 후 예선 심사가 시작됩니다. 각자 준비해 주세요. 다른 셰프들은 여유롭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김치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던지고 갔어요. 김치보이, 파이팅. 냄새 조심하세요. 소독약 좀 뿌려줘요. 민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대한 대회장에서 김치통 하나를 들고 서 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내가 미친 걸까?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김치로 이런 대회에 나오다니.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김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김치의 진짜 가치를 보여드릴게요. 민수는 김치통을 꼭 안았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김치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1000년이 넘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민수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조롱이 박수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어 보겠어. 예선 심사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김치를 들고 요리대로 향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여전히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예선 첫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신들의 요리대 앞에 섰어요. 화려한 조명이 대회장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요리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각국 대표들은 자신들의 전통 요리를 선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1시간. 프랑스 대표 피에르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송로버섯을 얇게 썰어 올리는 모습이
정말 우아했어요.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는 파스타 면을 직접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일본 대표 다나카는 참치를 정교하게 썰고 있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완벽했어요. 모든 셰프들의 움직임이 세련되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만 혼자 김치통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뭘 만들지? 민수는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김치찌개는 너무 평범하고 김치전은 너무 단순해 보였어요. 그때 문득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볶음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김치볶음밥. 민수는 결심했어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요리야. 민수는 재빨리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잘게 썰고 햄과 계란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관객들이 수군거렸어요. 김치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정말 역하다. 민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김치 볶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우웩, 냄새. 정말 참을 수 없어. 관객들이 코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프랑스 출신 심사위원 로베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요리야? 이탈리아 심사위원 안토니오가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냄새가 너무 자극적이야.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넣고 김치와 함께 볶았어요. 김치의 신맛과 밥이 어우러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계란을 넣고 파를 뿌렸어요. 완성된 김치볶음밥은 빨갛고 윤기가 났습니다. 시간 종료. 진행자가 외쳤어요. 이제 심사 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요리대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요리 앞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정말 훌륭해. 이 송로버섯의 향이 환상적이야. 이탈리아 파스타도 극찬을 받았어요. 면의 식감이 완벽해. 소스의 균형이 정말 좋아. 일본 스시 앞에서도 박수가 터졌습니다. 칼질이 예술이야. 참치의 신선함이 입에서 녹아. 하지만 민수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심사위원들이 김치볶음밥 앞에 서더니 모두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프랑스 심사위원 로베르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냄새를 맡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뭐야? 로베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감옥에서 먹는 음식 같은데? 아니면 농민들이 먹는 음식? 이탈리아 심사위원 안토니오가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툭 쳤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정말 비위가 상해. 스페인 심사위원 카를로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요리가 아니야. 그냥 남은 음식을 대충 볶은 거잖아. 관객석에서도 웃음과 야유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웃기네. 저게 한국의 대표 요리야? 너무 초라하다. 김치보이의 걸작품. 기자들이 신나게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이거 정말 화제가 될 거야.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100만은 기본이겠어.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심사위원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백발의 노교수 같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학교의 명예교수 장 피에르였어요. 장 피에르는 다른 심사위원들과 달리 김치볶음밥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잠시 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 장 피에르가 속삭였어요. 이 안에 불타는 영혼이 있군.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맛이 느껴져.
하지만 다른 심사위원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김치볶음밥을 혐오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베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음식으로 어떻게 국제대회에 나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안토니오도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요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너무 실망스러워. 관객들의 야유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치보이, 김치보이. 냄새 폭탄 터뜨렸네. 다음에는 소독약도 준비해와. 민수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가 이렇게 조롱받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었어요. 왜? 민수는 속으로 울부짖었어요. 왜 아무도 김치의 진짜 맛을 몰라주는 거야?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심사 점수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 98점, 이탈리아 97점, 일본 96점, 그리고 한국 15점. 관객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15점. 정말 대박이네. 역대 최저 점수 아냐? 김치보이의 대참사. 기자들이 민수에게 달려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예상하셨나요? 다음에도 김치로 나오실 건가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일본 대표 다나카가 다가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다나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김치는 정말 수준 낮은 음식이야. 우리 일본 요리와는 차원이 달라. 한국은 원래 요리 문화가 없잖아. 그냥 중국이나 일본 것을 따라한 거지. 다나카의 말에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너무 차이가 나. 아시아 요리라고 해도 일본이 최고야. 한국은 아직 멀었어.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대회장을 나서면서 민수는 뒤돌아봤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김치보이 정말 웃겼어. 다음에 또 나올까? 이번에 정말 화제가 됐네. 민수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울었습니다. 파리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어머니께 이런 결과를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민수는 생강 다리 위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파리의 불빛들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나? 민수는 자문자답했어요. 김치는 정말 수준 낮은 음식인가? 내가 너무 오만했던 건가?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민수는 옷깃을 여미며 호텔로 향했어요. 내일은 2라운드 결과가 전 세계에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수의 참패가 온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죄송해요. 김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그때 장 피에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안에 불타는 영혼이 있군. 그 말이 민수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김치의 진짜 가치를 알아봤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수는 다짐했어요. 다음 라운드에서는 다르게 해보자. 정말 김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어. 하지만 과연 기회가 더 있을까요? 이미 최악의 점수를 받은 민수에게 정말 역전의 기회가 주어질까요?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후 준결승 날. 민수는 가까스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예선에서 최하위권이었지만 탈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언론들은 민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김치보이의 기적적인 준결승 진출. 과연 이번에는 몇 점을 받을까? 호텔방에서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을 때 어머니는 오히려 민수를 위로해 주셨어요. 민수야, 괜찮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면 안 되지. 어머니는 네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말씀이 민수에게 힘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해보자.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준결승 무대에 다시 선 민수. 이번에는 김치찌개를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김치찌개야말로 우리 음식의 진수야. 민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냄새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김치보이의 두 번째 도전. 이번에는 뭘 망칠까? 민수는 귀를 막고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김치를 기름에 볶고 돼지고기와 두부를 넣었어요.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진짜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일본 대표 다나카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야, 한국인. 다나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김치야? 정말 다른 음식은 없나?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요리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다나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게. 다나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치? 원래 우리 쯔케모노에서 나온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다나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문화 자체가 일본에서 전해진 거야. 다나카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독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그냥 우리 것을 조금 바꾼 거지.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민수가 반박했어요. 김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에요. 하지만 다나카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역사를 봐도 일본이 먼저야. 한국은 그냥 따라한 거지.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이 다나카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대표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요리가 더 정교하긴 하지.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도 거들었어요. 한국 요리는 너무 자극적이야. 세련되지 못해. 관객석에서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일본이 원조라고? 그럼 한국은 가짜네? 다나카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봐, 다들 알고 있잖아. 한국에는 원래 문화가 없어. 전부 중국이나 일본에서 가져온 거야. 관객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 고양이 코리아. 모방 국가. 가짜 음식. 민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김치찌개 국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는데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김치는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만들어 온 음식이에요. 일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지만 다나카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1000년? 그럼 증명해봐. 네가 아는 건 다 일본에서 배운 거잖아. 한국은 원래 독립적인 문화가 없었어. 일본이 문명을 가르쳐 준 거야. 이 말에 민수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흥분한 나머지 김치찌개 냄비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앗! 민수가 당황해서 정리하려고 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종료. 진행자가 외쳤어요. 민수의 요리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반쯤 쏟아져 있고 제대로 완성되지도 못했어요. 관객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정말 완전 망했네. 김치보이 대참사. 이번에는 아예 요리도 못 끝냈어.
심사위원들이 다가왔지만 평가할 것도 없었어요. 로베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요리라고 할 수도 없어. 완전히 실패작이야. 안토니오도 혀를 찼어요.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걸로 어떻게 국제대회에 나왔지? 점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80점 이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0점이었습니다. 완성도 못한 요리에 점수를 줄 수는 없다는 이유였어요. 관객들의 야유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0점, 0점. 김치보이 완전 탈락. 역사상 최악의 참가자. 다나카가 민수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봐, 이게 현실이야. 네가 자랑하던 김치가 이 정도야. 일본 음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굴복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대회장을 나서는 민수를 향해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포기하실 건가요? 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급히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참가자들이 지나가며 쏘아붙였어요. 프랑스 대표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내일 소독약 좀 뿌려라. 이 복도 냄새 고약하다.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도 거들었어요. 정말 비위 상해. 어떻게 이런 냄새와 함께 지내지? 스페인 대표 카를로스가 코를 막았어요. 김치 냄새가 옷에 벨 것 같아. 정말 참을 수 없어.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김치를 이렇게 망신시켜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김치는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음식인 걸까요? 민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호텔 방 안. 민수는 캐리어에 옷가지를 하나하나 넣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꿈에 그리던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김치통도 빈 상태로 캐리어 한 구석에 들어갔어요.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 김치가 이제는 수치스럽기만 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어.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김치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을까. 창밖으로는 파리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봐라, 네가 얼마나 한심한지. 김치 따위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나?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짐을 계속 쌌어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 이 참담한 결과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김치 공장 사무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뒤로는 김치나라 간판이 보였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지내니?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 탈락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래, 힘들었겠구나. 어머니한테 와서 자세히 얘기해 주렴. 민수는 준결승에서 일어난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다나카의 모욕적인 발언들, 관객들의 야유와 조롱, 그리고 완전히 망친 요리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민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김치를 이렇게 망신시켜서. 다들 김치를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일본 음식의 짝퉁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따뜻했어요. 김치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향기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어져 온 음식이야. 어머니는 김치 공장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전쟁통에도 굶주림에도 김치 덕분에 살았단다. 추운 겨울에 비타민을 공급해주고 배고픈 배를 채워주고 아픈 마음까지 달래주는 음식이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민수야, 네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 어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치는 우리의 자랑이야.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의 지혜야.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야. 민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민수가 말했어요. 정말 아무도 김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모두들 냄새나고 이상한 음식이라고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수야, 진주는 조개 껍데기 안에 숨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는 귀한 보석이 들어있지. 김치도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김치통을 들어 보이셨어요. 겉으로는 그냥 절인 배추 같아 보이지만 안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 발효라는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채소가 생명력 넘치는 음식으로 변하는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김치가 정말 자랑스러운 음식일까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이야. 이 김치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있어. 춥고 긴 겨울을 견뎌내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던 어머니들의 사랑,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끈기. 이 모든 게 김치 안에 들어있단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동안 김치를 단순한 음식으로만 생각했었나요? 김치 안에는 정말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야. 어머니가 화면 가까이 얼굴을 대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김치를 세계에 알리려고 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거야.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 네가 우리 음식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말씀 덕분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말씀 듣고 나니 김치가 다시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그게 맞아. 김치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야. 우리 민족의 향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때였습니다. 호텔방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수는 어머니께 잠시 기다리시라고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인가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프랑스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세계요리올림픽 운영위원회에서 일하는 마르입니다. 장피에르 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셔서 연락드려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장피에르는 심사위원 중에서 김치의 가치를 알아봐 주셨던 분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교수님께서 탈락한 참가자들 중에서 진정한 요리 정신을 보여준 분들을 선별해서 특별 부활전을 개최하기로 하셨어요.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부활전이요? 네,
교수님께서 민수 씨를 꼭 포함시키고 싶어 하세요. 민수 씨의 김치에서 진정한 열정을 느꼈다고 하시거든요.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도 전화 내용을 듣고 계셨어요.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마리가 물었어요. 부활전은 내일 저녁에 열릴 예정이에요. 단 3명만 선발되어서 최종 결승에 진출할 수 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또다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김치는 우리 민족의 향기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민수는 결심했어요. 네,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고 계셨어요. 잘했어, 민수야. 이번에는 정말 김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라. 어머니가 네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였어요.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 민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김치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음식 문화를 세계에 당당하게 보여주겠다고. 다음 날 저녁 특별 부활전 무대. 대회장은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탈락한 참가자들 중에서 단 5명만 선발되었어요. 프랑스의 신인 셰프 로랑, 스페인의 베테랑 요리사 페드로, 브라질의 젊은 셰프 카를로스, 인도의 향신료 전문가 라지, 그리고 한국의 민수. 관객석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가득했어요. 김치보이가 또 나왔네. 이번에는 뭘 망칠까? 정말 끈질기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우리 민족의 향기다. 장피에르 교수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매우 예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장피에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리는 문화이고 역사이며 한 민족의 영혼입니다. 오늘 이 무대에 선 5분은 진정한 요리 정신을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장피에르의 진지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과제는 자유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제한 시간은 2시간입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김치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시작. 장피에르가 외쳤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랑은 송로버섯과 푸아그라를 준비했어요. 페드로는 이베리코 햄을 얇게 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어요. 김치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코스 요리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부터 시작했어요. 재료는 김치와 한우 불고기이었습니다. 한우를 얇게 썰어서 김치와 함께 볶았어요. 김치의 신맛이 한우의 기름기를 중화시키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들깨와 참기름을 살짝 뿌려 한국적인 풍미를 더했어요. 두 번째 요리는 더욱 도전적이었습니다. 김치를 이용한 젤리 디저트였어요. 김치의 국물을 우려내서 설탕과 젤라틴을 넣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젤리를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디저트 같았지만 입에 넣으면 김치의 깊은 맛이 퍼졌어요. 마지막 요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김치 국물을 베이스로 한 프랑스 스타일 스프였어요. 김치를 오랫동안 우려낸 국물에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고 끓였습니다. 프랑스 요리 기법을 활용하되 김치의 맛을 최대한 살렸어요. 요리하는 동안 관객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또 김치네.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냄새가.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했어요. 3개의 접시가 완성되자 정말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김치라는 재료로 만들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아름다웠어요. 시간 종료. 장피에르가 외쳤어요. 이제 심사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요리도 정말 훌륭해 보였어요. 로랑의 송로버섯 요리는 향이 환상적이었고 페드로의 이베리코 햄은 완벽한 숙성도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김치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민수의 요리대 앞에 섰어요. 장피에르를 비롯해서 로베르, 안토니오, 카를로스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베르가 첫 번째 요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치와 고기의 조합인가요? 네, 김치와 한우 불고기의 페어링입니다. 민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김치에 발효된 신맛이 고기의 감칠맛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로베르가 한 입 먹어봤어요. 잠시 씹어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김치의 복합적인 맛이 고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네요. 안토니오가 2번째 요리를 맛봤어요. 김치 젤리 디저트였습니다. 디저트에 김치를 안토니오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한 입 먹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달콤함과 신맛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카를로스가 마지막 요리를 맛봤어요. 김치 국물 프랑스 스타일 스프였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이건 예술입니다. 김치라는 재료로 이런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장피에르가 마지막으로 새 요리를 모두 맛봤어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관객들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그리고 장피에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장피에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50년 넘게 요리를 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봐왔죠. 하지만 오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관객석이 술렁거렸어요. 이 김치라는 재료에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장피에르가 계속 말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복합적이고 자극적이지만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피에르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이 안에서 진정한 요리사의 영혼을 느꼈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는 냄새가 아닙니다. 로베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치는 영혼입니다. 한 민족의 지혜와 전통이 담긴 놀라운 음식입니다. 안토니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관객석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김치, 김치, 정말 놀라워. 한국 음식 만세. 기자들이 신나게 사진을 찍어댔어요. 이거 정말 대반전이다. 김치보이에서 김치 마스터로. 유튜브 대박 날 것 같은데.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조롱받던 김치가 이렇게 찬사를 받고 있다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해냈어요. 민수는 속으로 외쳤어요. 김치가 정말 우리의 자랑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장피에르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 부활전 우승자는 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한국 대표 박민수.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김치, 김치, 김치. 한국, 한국, 한국.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김치로 이런 찬사를 받다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김치 냄새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정말 놀라운 역전이었습니다. 조롱받던 김치가 박수받는 음식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부활전 우승 후 이틀 뒤 최종 결승 날. 민수는 마침내 세계 요리 올림픽 최종 무대에 섰습니다. 부활전에서 보여준 놀라운 반전 덕분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치 마스터가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 정말 기대되는데? 관객들의 눈빛에서 조롱 대신 기대감이 보였습니다. 최종 결승에는 단 3명만 남았어요. 프랑스 대표 피에르, 일본 대표 다나카, 그리고 한국 대표 민수. 다나카는 여전히 민수를 못마땅해 했어요. 운 좋게 올라왔지만 결승은 다를 거야.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무대거든.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으니까요. 장피에르 교수가 최종 과제를 발표했어요. 마지막 과제입니다. 니들 나라를 대표하는 완벽한 코스 요리를 만드세요. 전체, 메인, 디저트 총 3가지입니다. 제한 시간은 3시간. 이것이 니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치는 우리 민족의 향기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시작. 장피에르가 외쳤어요. 피에르는 즉시 푸아그라와 송로버섯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보여주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다나카는 최고급 참치와 고추냉이를 꺼냈어요. 일본 요리의 섬세함으로 승부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민수는 김치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한국 코스를 계획했어요. 전체 요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발효시킨 국물로 만든 한입 요리였어요. 작은 숟가락에 김치 정수를 농축한 젤리를 올리고 그 위에 깨와 김가루를 뿌렸습니다. 한 입에 터지는 김치의 복합적인 맛이 일품이었어요. 메인 요리는 더욱 대담했습니다. 김치와 한우를 이용한 한국식 구이 스타일이었지만 플레이팅은 완전히 현대적이었어요. 한우를 완벽하게 구워서 김치 소스와 함께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치의 신맛이 고기의 기름기를 잡아주면서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어요. 마지막 디저트가 가장 도전적이었습니다. 김치를 디저트로 만든다는 게 상상이나 될까요? 하지만 민수는 해냈어요. 김치의 단맛만 추출해서 만든 김치 아이스크림과 배추를 캐러멜처럼 구운 바삭한 과자까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디저트였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다른 참가자들도 민수를 의식했어요. 저 친구 정말 실력이 늘었네. 김치로 저런 요리가 가능하다니. 피에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우습게 봤는데 정말 대단한 요리사네.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시간 종료. 장피에르가 외쳤어요. 이제 마지막 심사 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자의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피에르의 프랑스 요리는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역시 프랑스 요리의 정수네요. 완벽한 기술력입니다. 다나카의 일본 요리도 찬사를 받았어요. 정말 섬세하고 우아해요. 일본 요리의 미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의 차례가 되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전체부터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정수 젤리를 입에 넣자 모든 심사위원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김치의 모든 맛이 한 방울에 농축되어 있어요. 메인 요리를 맛본 순간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베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느껴져요. 김치와 한우의 조합이 이렇게 완벽할 줄이야. 마지막 디저트에서는 모든 심사위원이 감탄했어요. 김치로 디저트를 만들다니. 이런 창의성은 처음 봅니다. 정말 혁신적이에요. 장피에르가 마지막으로 모든 요리를 다시 맛봤어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관객들도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장피에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세 분 모두 훌륭한 요리를 선보여 주셨어요. 하지만 한 분의 요리에서는 장피에르가 잠시 멈췄어요. 단순한 맛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문화와 전통, 그리고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된 요리. 그것은 바로 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한국 대표 박민수의 요리입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민수, 민수, 민수. 김치, 김치, 김치. 대한민국 만세.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우승한 거였어요. 김치로 세계 최고가 된 거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장피에르가 금메달을 민수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챔피언. 당신이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렸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시상대에 선 민수.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해냈어요. 김치가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했어요. 다나카가 민수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미안했어. 내가 김치를 무시했었지. 정말 훌륭한 음식이었어. 네가 옳았어. 피에르도 민수를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요리였어요. 김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새롭게 봤습니다. 축하해요, 챔피언. 며칠 후 귀국길. 인천국제공항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김치 영웅 환영. 세계 챔피언 박민수. 대한민국의 자랑. 태극기가 공항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수가 나타나자 엄청난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한 사람만 보였어요. 맨 앞에서 한복을 입고 서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트로피를 놓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어머니와 아들이 꼭 안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감동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김치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우리 김치가 최고라는 걸 증명했어요. 어머니는 민수를 꼭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네가 김치를 자랑스럽게 만들었구나. 이제 김치는 정말 우리의 자랑이야.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민수 이야기였어요. 김치로 세계를 정복한 한국인. 조롱에서 찬사로 김치의 대반전. 전 세계에서 김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파리의 식당에서는 김치 요리가 대인기였고, 뉴욕에서는 김치 포장마차가 줄을 섰어요. 도쿄에서도 김치가 최고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김치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다. 김치는 한국의 보물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를 찬양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김치 공장에 앉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꿈 같아요. 김치가 이렇게 사랑받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민수야, 김치는 처음부터 훌륭했어. 다만 세상이 그 가치를 몰랐을 뿐이야.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한때 조롱이었던 냄새가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김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자랑이며 세계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일부러 여행 와서 김치를 사가는 외국인들, 김치찌개를 맛보며 감탄하는 사람들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해낸 일들을 보세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김치 하나로 시작해서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점령하고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를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를 바꿨어요.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최초 득점왕이 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인 MLS로 건너가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고 런던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다녔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 뛰는 경기마다 팬들이 몰려들고 미국 현지 팬들도 손흥민의 플레이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고 리그들을 거쳐가며 약 15년 동안 꾸준히 활약했습니다. 신사답고 겸손한 모습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인의 품격을 보여주며 진정한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주도하고 현대와 기아는 전 세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K뷰티로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에 열광하고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라면도 이제는 세계인들이 찾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5,000년 동안 강인하게 살아남은 우리 민족의 DNA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불굴의 정신력, 빨리빨리 문화로 다져진 놀라운 추진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압축 성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나 됩니다. 민수가 김치로 세계를 정복했듯이 우리 모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세계 최고 민족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을 펴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